네.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2020년 이후로 유학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네. 팬데믹이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년이 이제 지나서 지금 이제 마스크도 네, 거리에서 많이 벗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2020년 전에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지금 이제 2020년 이후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올해가 아니죠.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같이 말씀 나눌 때 이제 이재유는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네. 되는지, 일본어는 어떻게, 뭐 다른 과목 수학은 어떻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그것보다도 먼저 본인이 왜 일본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일본 유학을 가는 학원으로서 준비를 했을 때는 일본이 그때는 뭐 버블이 깨져서 버블이 깨지고 난 후에 일본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우선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잘 살았고 네. 돈도 있고 사는 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났었죠. 네. 한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회사도 들어가고 하면 월급도 더 받고 네. 그 다음에 뭐 선진국에서 일을 한다는 건 자부심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때는 야, 일본에 가면 돈도 많이 받고 응?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유학을 가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이 지금 현재 월급의 네. 격차를 보면 차이가 없어요. 대기업 부분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더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대기업이거든요. 네. 대기업 이야기고, 뭐 중소기업이나 뭐 그런 부분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이후로는 일본에 가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를 선택을 했을 때는 왜 본인이 일본에 갔는지, 왜 일본이란 나라를 유학처로 정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유학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 내신도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도 그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가기에는 인서울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는 과목까지 다 외워야 되고 그 공부를 다 하고 그래야만 좀 인지도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일본에서는 일본 대학 들어가는 데는 내신을 안 본다. 그죠? 네. 내신을 안 보고 일본어 하고 뭐 종합 과목. 뭐 높은 대학 같으면은 일본어 종합 과목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문과는 또 영어 점수가 좋으면은 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면은 부모님들이 일본 유학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네. 계십니다만은 대부분들은 영어도 좀 하고 그러면은 야, 굳이 왜 일본까지 가? 한국에서 공부해야지. 이런 뭐 한국이 훨씬 더 지금 약진하고 있어서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데 왜 굳이 일본까지 가야 돼?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한국 공부에 조금 열을 내서 공부를 하면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언저리라도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들 가르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란 나라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본인의 내신 성적이 나쁘다는 얘기 자체는 실은 물론 특출나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에서 성적이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확실하게 본인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상담을 왔을 때는 내신이 거의 다 나빠요. 네. 상담을 왔을 때는 우선은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네. 실은 한국 공부에 적응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약간 좀 내팽개쳐둔 상태에서 와서 갑자기 3학년 때 올라와서 네. 고3이 돼서 일본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거든요. 네. 6월하고 11월 시험이 아닌 그때 2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은 일명 오타쿠나 아니면 그 전에 일본어 능력 시험을 뭐 2급이나 1급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땜빵해서 한 5, 6개월 열심히 해서 내지는 뭐 10개월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 올 때는 네. 일반적인 대학을 원하질 않아요. 다 인터넷에서 다 뒤져가지고 명문대만 전부 다 네. 훑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불만이 좀 많은 네. 게 이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말이잖아요. 뭐 일본 대학을 그렇게 뭐 뚝딱 쉽게 갔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머리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부모님 찬스라서 외국도 갔다 오고 영어 기본 깔고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일본의 명문대를 일본어만 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진짜 학원에서 지금 현장에서 진짜 있는 사람으로서 오는 학생들 영어 그렇게 잘하면요 안 옵니다. 실은 잘 웬만해서는 안 와요. 서울 지역이면 또 모르겠어요. 서울은 워낙 사람도 많고 또 서울 하면 또 유명하다라는 곳에 뭐 이름으로만으로도 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수백 명이 와서 듣다 보면 그 중에 뭐 영어 하는 애들도 있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본어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반대할 수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요 영어 웬만큼 하면은 일본 안 보냅니다. 영어 없어요. 대부분들 영어 깔고 오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명문대 이름 뻑 대면서 저 여기 가고 싶습니다. 야 일본어도 늦었는데 너 영어 어느 정도 하니? 너 수학은 하니? 다 물어보면은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안 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네. 거의다가 다 어디에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근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학생이 한 명이 일본으로 이제 대학을 합격해서 네. 갔는데 그 학생이 이제 올해 이제 방학이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네.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명문대를 준비해서 명문대에 떨어진 게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윗대학을 자기 같이 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 치여서 힘들어서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명문대는 괜히 명문대가 아니에요. 엄청 공부 많이 해야지 쫓아갈 수 있는 게 명문대라는 겁니다. 공부.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고 지금 학교에서 충분히 쫓아갈 만하고 그 대학에서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일본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일본에서 뭐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그 명문대를 졸업을 했다고 해서 꼭 좋은 데에 취직한다라는 보장도 없었고 또 명문대에 들어가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외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학교 수업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아르바이트도 별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들 본인 수준에 맞는 대학에 가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수준이라고 해서 뭐 낮은 대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 대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건 도쿄 안으로, 그것도 도쿄 외곽도 아니라 동경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걸 적극 추천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95% 이상은 저는 다 동경 안으로. 야, 한국에서 지방대 가는 거 서울을 퍼 죽겠는데 일본까지 가서 지방대 간다. 이거 저는 결코 비추천해요.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 놀려면 이게 시내에서 놀아야죠. 그죠? 공부도 시내에서 해야지 많은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황 판단이 역시 시내에서 살아야 상황 판단이 또 많이 되거든요. 뭐 시골에 가서 느긋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산 보면 들 보면 농 보면 하면서 공부하는 공부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들 나이 정도면은 이 요즘 현대 사회에 돌아가는 그 속도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뭐 동경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그러면 트렌드가 2020년 이후로 일본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가야 되는 건지 좀 간략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굳이 명문대를 가려고 노력하지는 말라. 대부분, 그리고 또 이야기 한 번만 살짝 더 가볼게요. 네. 대부분 학원들이 일본어 학원뿐만이 아니라 학원들이 명문대 들어갔다, 한국에서 명문대 들어갔다 하면 그 학생 이름하고 너댓명 이름하고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막 500명이다. 너댓명만 이름 올라가고 나머지 495명은 들러리예요. 그 들러리 학생들은 그럼 밥 먹고 살기 힘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굳이 명문대라는 그 이름 하나 한 명 보내가지고 그 학원이 유명해졌다,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절대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맞는 수준의 대학에 가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일본에 가서 진짜 뭘 공부하고 싶은지, 아니면 공부할 걸 못 찾았다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본인이 요만큼 정도는 공부를 해서 쫓아갈 만한 대학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뭐 부모님 가오도 있지, 뭐 얼굴도 있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못했는데 일본에 가서 내가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한 모습을 갖다가 내가 보여줄 거야 해가지고 명문대 간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거 한국에 있는 사람이요, 일본에 있는 대학 이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의식, 이게 어느 정도 좀 목적의식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목적의식을 갖고 이렇게 거창한 소리 하고 싶지가 않고, 본인이 한국에서도 못 찾았으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지 않았을 테고,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본인이 뭘 공부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못 찾은 학생들이 대부분 유학이라는 선택을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인생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본 유학은 인생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 좁은 한국 땅덩어리에서 그 한국의 그 내신 제도의 틀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자기 몸을 끼워서 밀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대학이었다, 아니면 대학을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유학은 선택입니다. 본인이 도전이에요. 가면 고생해요. 고생하고, 말도 여기서 배웠으니까 말은 통하겠지만은 처음에 가면은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다 도전입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인생은 즐거운 거고요.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즐거운 것이에요. 한국은 도전할 수 없어요.
도전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 인생을 도전해보는 거니까 일본에서 꼭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학교 다니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면서 내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받거나 뭐 여러 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전의식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을 일본에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뭐 여기에서 공부를 했더니 뭐 일본에 있는 동경대 와세다 들어갔다. 뭐 내지는 게이오 들어갔다. 메이지 들어갔다. 그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안 나왔더라도 성공한 사람, 제 제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회사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기 회사 차린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명문대 출신이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눈을 뜨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을 눈을 뜨는 과정은 공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학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대학교 가서도 자기가 즐겁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학을 택해서 가면 좀 보람된 일이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람보다는 좀 살만하죠. 살만할까? 왜냐면 만족도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만족도를 대학의 레벨로 평가하는데 만족도는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쫓아갈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나도 쫓아가네를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레벨의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위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거는 스트레스만 증가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